안녕하세요. 편안하고 풍요로운 노후, 누구나 꿈꾸는 삶일 겁니다. 하지만 그 소중한 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어떤 집에서 살 것인가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60대 이상이 되면 이번이 마지막 이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지에 대한 고민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죠. 사실 돈이 많으면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삶을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항상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단순히 좋은 동네, 선호하는 동네만을 고집하거나 일정 평수 이상만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자칫 착각의 집에 머무르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착각이 소중한 당신의 노후를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노후를 완벽하게 보장해 줄 단 하나의 집을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노년의 삶을 망치는 치명적인 착각의 집을 피하는 결정적인 5가지 이유와 방법을 지금부터 상세히 공개합니다. 그럼 첫 번째 핵심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재력에 맞춰 집 위치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노년의 보금자리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바로 나의 재정 상태와 집의 위치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녀 교육이나 직장과의 거리가 중요했지만 은퇴 후에는 편리한 생활과 안정적인 노후 자금 운용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백화점 주변과 복지관 주변이라는 2가지 선택지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다면 대형 백화점 주변 지역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백화점 주변은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문화시설, 대형 병원, 그리고 대중교통의 중심지가 됩니다. 대부분의 백화점은 지하철역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어디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가 반경 내에 갖춰져 있어 높은 생활 만족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걸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슬세권의 진정한 의미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반면 재정적으로 여유가 충분치 않거나 더 효율적인 노후 자금 운용을 원하신다면 복지관 근처가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복지관은 예전처럼 단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물리치료실, 각종 건강 강좌, 디지털 교육, 문화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나이 드신 분들의 건강한 삶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혼자 거주하시는 경우라면 복지관은 사회적 교류의 장이 될 뿐만 아니라 비상 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복지관에서 여러분의 안녕을 확인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재정 상황과 삶의 방식을 고려하여 집의 위치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돈이 있다면 편리함을, 없다면 필요한 지원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곳을 택하는 것이죠. 백화점 옆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김영희 씨, 서울 강남에서 40년 가까이 거주하시던 70대 김영희 씨는 최근 오랜 수건이었던 재정비 사업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김 씨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넓고 좋은 집을 권했지만 김 씨는 과감히 현재 아파트를 처분하고 차액과 노후 자금을 활용하여 다른 백화점 근처의 주상복합 아파트 고층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이곳은 단지 내부에 병원이 있고 지하철과 백화점이 바로 연결되어 날씨 걱정 없이 필요한 물건을 사고 영화를 보거나 식사를 즐길 수 있어 생활이 훨씬 윤택해졌다고 합니다. 혼자지만 외로울 틈 없이 늘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계시죠.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집 위치 선정에 있어 풍수보다 실용성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집의 터를 볼 때 풍수 지리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삶에 있어서는 풍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실용성입니다. 실용성이란 곧 우리 삶의 안전과 편안함을 의미합니다. 범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환경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평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곳이라 해도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간다면 결코 좋은 집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시력은 점차 어두워지지만 청각은 오히려 더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층간소음이나 외부 소음에서 최대한 자유로운 곳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끄러운 환경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번잡한 소음보다는 새 소리나 바람 소리가 들리는 조용한 곳, 위층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신경 쓸 필요 없는 집이 나이 듦에 따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명문학군이나 젊은 층이 선호하는 번화가 지역은 피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은 생활 물가가 높고 거주 비용이 비쌀 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감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이 중심이 되는 지역은 삶의 패턴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물론 서울처럼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완벽한 곳을 찾기 어렵겠지만 조금만 발품을 팔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실용적인 곳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내려놓는 연습, 즉 마음부터 비워야 공간이 열리는 미니멀리즘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물건들을 모으고 간직해 왔습니다. 언젠가는 쓸 거야. 아까워서 버릴 수 없어. 이건 추억에 담긴 물건이야 라는 생각으로 하나 둘 쌓아둔 물건들이 집안 가득 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아깝다고 쌓아둔 물건들은 쾌적한 주거 환경을 방해하고 오히려 우리의 노년 생활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는 또한 나이 드신 분들이 겪기 쉬운 수집벽이나 저장 강박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작은 공간에서 쾌적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물건만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거실에 놓는 TV나 가구들은 과거보다 크기가 훨씬 커졌습니다. 이런 큰 가구들에 맞춰 집안을 가득 채우기보다는 비울 수 있는 것은 과감히 비우고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추억이 담긴 물건은 버리기 힘들겠지만 실제 사용하지 않거나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물건들은 이제 놓아줄 때가 왔습니다. 이 미니멀리즘은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까지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과도한 걱정, 채워지지 않는 욕망, 그리고 역량이나 지식에 대한 필요 이상의 집착과 같은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의 미니멀리즘을 실천할 때 비로소 진정한 비움의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건을 버리면서 동시에 우리의 말투나 습관, 사람을 대하는 태도 등을 돌아보는 것이 진정한 미니멀리즘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내면과 외면을 함께 비워낼 때 우리는 더욱 자유롭고 가벼운 노년의 삶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니멀리즘으로 삶의 활기를 되찾은 박정숙 씨는 오랜 기간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도 30평대 아파트에 그대로 거주하시던 60대 박정숙 씨는 집안 가득 쌓인 물건들 때문에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녀들이 쓰던 낡은 가구들, 이사하며 가져온 각종 기념품, 한 번도 읽지 않은 책들이 집안을 가득 채웠죠. 청소도 힘들어지고 무엇보다 비좁은 공간 때문에 마음까지 답답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미니멀리즘에 대한 강연을 듣고 과감히 물건 정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버리기 아깝고 힘들었지만 버릴수록 집이 넓어지고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깔끔하게 정리된 20평대 초반 아파트에서 운동과 독서를 즐기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비움이 가져다 준 새로운 삶에 크게 만족하고 계시죠.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평수 이꼬르 신분이라는 생각은 이제 옛말이며 실용적인 크기가 진정한 황혼의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넓은 평수의 집이 사회적인 성공의 척도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몇 평에 사는가가 곧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것처럼 느껴지던 때도 있었죠. 하지만 노년에는 이러한 인식이 우리 삶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단둘이 살거나 혼자 사시는 경우라면 굳이 과거처럼 넓은 집이 필요할까요? 넓은 집은 관리할 품이 많이 들고 냉난방비와 같은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가끔 찾아온다고 하여 넓은 집을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1년에 몇 번이나 찾아올지 얼마나 오래 머무를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이미 자신의 생활권이 있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잠시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몇 번의 방문을 위해 평생 넓은 집의 유지 보수에 얽매이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살고 있는 동네가 마음에 드신다면 평수를 줄여서 그 차액을 노후 자금으로 확보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32평형 아파트에 거주하신다면 20평대 초반으로 줄여보세요. 이때 너무 극단적으로 10평 미만으로 줄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의 생활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답답함을 느끼거나 우울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공간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크기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로 황혼의 지혜입니다. 넓은 집에서 오는 부담감을 덜어내고 여유로워진 자금을 활용하여 더 풍요로운 노년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평수 줄여 노후를 즐기는 권성호 씨 부부 경기도 분당에서 40평대 아파트에 거주하시던 70대 권성호 씨 부부는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자 큰 집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청소하기도 힘들고 난방비도 걱정이었죠. 두 분은 논의 끝에 살던 아파트를 매각하고 같은 단지 내에 21평형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매각, 차액과 노후 자금을 정리하여 불필요한 빚을 모두 갚고 여유가 생긴 돈으로 취미 생활과 여행을 즐기고 계십니다. 집 크기는 줄었지만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훨씬 여유로워져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평수가 아닌 실용적인 평수가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준 셈입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핵심은 집의 형태는 각자의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되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신체 변화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파트에 살든 전원주택에 살든 여러분의 취향과 꿈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의 편리함과 공동체 생활이 좋으시다면 아파트에 머무르셔도 좋고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곳에서 전원 생활의 로망을 실현하고 싶으시다면 전원주택을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어떤 집을 선택하시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신체 변화를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두 유형의 집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저층이 나이 드신 후의 삶에 어려움을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엘리베이터 고장이나 비상 상황 시 저층에 거주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전원주택이라면 계단이 적은 단층 구조가 낙상 위험을 줄이고 생활의 편의성을 높여줍니다.
또한 집의 크기 역시 건강 상태와 연결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너무 넓은 집은 청소나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내가 청소할 수 있는 공간의 크기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집안 내부의 동선이 넓고 문턱이 낮은 구조가 중요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 진입이 가능할 정도의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20평대 초반의 집이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욕실 안전 손잡이나 미끄럼 방지 처리 등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리모델링 역시 편안한 노년의 삶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이제는 요양원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노후를 위한 집은 단순히 잠자고 먹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삶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지탱해 줄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삶에 가장 적합한 지혜로운 보금자리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주거 계획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